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청전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신청전과 관련된 모의고사 모평 기출문제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좀 영어를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대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대꾸. 오늘 대꾸하고 외양묘사하고 그다음에 대학적 표현하고 그다음에 편집자적 논피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대꾸라는 게 있잖아요. 이 대꾸가 뭐냐? 우리 보통 수사법에서는 대꾸법이라는데요. 이리 보면 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죠. 자, 콩 심은 데 또 팥 심은 데 콩나고 팥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한 문장이 이렇게 짝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대꾸를 해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대꾸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대꾸구나. 또는 수학법에서는 대꾸법 이렇게 보면 되는 게요. 그 다음에 외양묘사라는 게 있습니다. 묘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자세하게 우리가 그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외양이니까 그 모습을 말하거든요. 쌤이 하나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인물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시다. 거칠고 윤기 없이 누렇게했던 얼굴에는 잔주름과 굵게 접힌 겹주름만이 그의 이마 위로 훈장처럼 버티고 있었다. 또한 몇 가닥 머리카락만이 그의 흰재삼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마치 어떤 인물의 얼굴 모습이 그려지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외양묘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에 대학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좀 익살스럽고 품위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는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소설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 웃음기가 나거든요. 웃음기가 좀 난다는 그런 우리가 보통 해학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보통 보면은 해학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이 고전 문학에 많습니다. 고전 소설이라든지 또 시조도 보면은 사설시조 쪽에 해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쌤이 제시한 문장을 조금 보도록 합시다. 이 흥부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가 배가 고파 놀부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갔습니다. 워낙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형님이 놀부 댁에 갔는데 그 형수님이죠. 놀부 마누라. 놀부 마누라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화내기는커녕 밥풀을 떼어 먹으면서 반대쪽을 또 뺨을 내밀어서 여기도 좀 때려줘서 형수님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래서 한쪽 뺨을 맞고 밥풀을 뜯어먹으면서 오른쪽 다른 뺨도 또 낸다는 거. 이런 장면에 독자들에게는 마음이 좀 아프겠죠. 아프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우습게 나온다. 우리 이런 거 갖다가 해학적 표현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데 어떤 문제에 보면은 작가 기획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서술자의 생각 제시라는 말도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서술자 개입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서술자 개입 또는 작가 개입 또는 서술자의 생각 제시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어떤 게
편집자전 논평이냐? 자, 소설 내용 중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태식이는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무릎에 피멍이 들었다. 절뚝거리며 집으로 겨우 왔다. 집에 같이 오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팠을까?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제3자, 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서술자라 하거든요. 1인칭 소설에서는요, 나라는 게 나와요. 나는 하가 나오는데, 나가 바로 1인칭에서는요, 서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3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 소설은요,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1인칭 소설에서는 나가 바로 서술자지만 3인칭에서는요, 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대소설은 서술자 개입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거의 없고 고전소설에 보면요, 서술자들이 많이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소설이라 했을 때도 이렇게 하는 부분, 집에까지 오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게 있지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얼마나 아팠을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서술자가 말하는 것이죠. 이게 들어가면은 편집자전 논평 또는 서술자 개입 또는 작가 개입, 다음에 서술자의 생각 제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출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를 알아야만이 아마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자, 문제가요, 물어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냈거든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는 보기와 달리 대꾸를 활용하여, 자, 대꾸란 말 나오죠? 여러분들 앞에 했죠? 활용해서 신봉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고 있다. 다음에 두 번째, 보기에는 A와 달리 개천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는 신봉사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의 반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다음에 A는 보기에 비해, 자, 여기서 해학지표 있는 말 나오죠. 해학지표. 뜻을 얘기했죠. 좀 약간 웃은 장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웃음기가 나오는 장면. 해학적 표현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신봉사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4번. 보기는 A에 비해 어태어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자, 어태어란 것은요, 우리의 어떤 모양을 본뜬 말이에요. 고개를 흔들흔들 거린다. 흔들흔들 하는 게 있죠. 어떤 모양을 본딴 말. 소리를 본딴 말을 우리 뭐랍니까? 어성을 하잖아요. 이런 모양을 본딴 말이에요. 이 어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두 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봉사의 행동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다음 5. A와 보기는 모두 신봉사가 처한 상황과 관련된, 자, 편집자적 논평이라 말했고는 서술자의 생각이라 말했죠. 서술자의 생각이 바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런 뜻을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는 좀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막대 찾아 짚고 사립 밖에 나가다가 한 길 넘은 개천에 밀친 듯이 떨어지니. 자, 신청년의 한 장면입니다. 얼굴에 흙빛이요 의복에 얼음이라 삐뚱거리다 도로 더 자빠지며 나오자니 미끄러져 할 없이 죽게 되어 아무리 소리친들 해는 저물고 행위는 끊겼으니 니라서 건져주리. 누가 건져주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글 그대로 표현한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때의 신봉사는 딸의 등에 맥태를 가만히 앉아 먹어놓으니 도랑 출입, 개침 있죠? 출입이 서툴구나. 집만 있다 보니까 바깥 출입이 잘 안 되니까 도랑 출입이 좀 서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팽이 흩어지고 이 더듬저리 더듬 나아가다가 길 넘은 개천물에 한 발 자칫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가 풍 빠져노니 아이고 도하동에 사는 이 심학교 신칭의 아버지죠. 중내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또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또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좀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은 아프지만 올라오면 또 다시 미끄러지고 올라오면 또 미끄러지고 이 장면이거든요. 좀 약간 무섭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아이고 이러다 잘 죽는다. 한참 이리 할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입니다. 자, 같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A는 보기와 달리 대꾸를 활용하여 개철에 빠진 신봉사의 외양 것을 하고 있다. 자, 대꾸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니까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이기죠? 얼굴에 햇빛이요 의복에 얼음이라 바로 이깁니다. 자, 대꾸 얼굴에 의복에 햇빛이요 얼음이라 대꾸입니다. 대꾸를 활용을 했죠.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양을 묘사하고 있느냐? 자, 이거 봅시다. 얼굴에는 햇빛입니다. 까맣게. 됐습니까? 놀라가지고. 까만 빛이요. 의복에는 얼음이라 했습니다. 아마 차가웠던가 봐요. 자,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보기는, 이 보기 여기죠. 보기는 애와 달리 개천에 빠져 나오려는 애쓰는 신봉사의 행동을 반복. 어디입니까? 자, 보기에는. 신봉, 있죠, 그죠? 똑같은 말 나오죠. 자, 이 있잖아요, 이게. 길 넘은 개천물에 한 발자취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가 붕 빠져노니 아이고 또 하동 친구인데. 자, 이게요. 나오려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하나. 두 번째. 나오려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자, 개천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는 신봉사의 행동을 뭡니까? 반복이죠.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A는 됐습니다. A는 보기에 비해 해학적 표현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신봉사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보기에 비해 이것이 더 해학적이라 했거든요. 여러분들 A 읽어보고 보기 읽어보고 어느 것이 더 웃음기가 나옵니까? 자, 이게 쭉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저 보니까 별 웃음기가 없죠. 없는데 시험 아까 전에 보기를 읽다 보니까 이 장면 있죠. 이 장면. 살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미끄러서 다시 붕 빠지고 또 올라오는데 또 붕 빠지고 올라오는데 다시 붕 빠지고 이 장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약간의 뭡니까? 보이지 않는 신봉사의 행동에 좀 웃음기가 난다. 그러면은 보기에 비했으니까 A보다는 보기가 더 약진 표현이죠. 이렇게 보면 이 두 개에서 놓고 볼 때는. 그래서 답은 잘못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답 3번이 되겠죠.
다음에 4번. 보기는 A에 비해 어태를 비문하게 사용하여 신봉사의 행동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했어요. 자, 보기는 A에 비해. 자, 이거는 A에 비해서 어태어 빈번. 그 어태어란 것은요, 모양을 본단 말, 빈번하게 사용이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행동을 표현하는 거 똑같은 거 무엇입니까? 자, 이리 더듬 저리 더듬 할 때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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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 자,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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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 이게 뭡니까? 어떤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어태어를 빈번을 사용하고 있네요. 됩니다. 다음 5번에 A와 보기는 모두 신봉사가 처한 상황과 관련된 서술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들 논편하고 주로 또 많이 나와요. 서술자 어디 있습니까? 이 A를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 이렇게 미끄러져 하늘 쓰게 되어 했는데 이 부분 있죠. 어느 부분? 이 부분. 아무리 소리친들 해는 저물고 행위는 긍겼으니 니나서 건져주리 누가 건져주리 누가 건져주리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소설의 인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제3자 작품 바깥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에 그럼 일단 A는 서술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해봐야 되겠죠? 다음 보기에도 서술자의 생각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봅시다. 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때의 신봉사는 딸에 비해 메테를 가만히 앉아 먹어놓으니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하시오.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작품 속의 인물이 말합니까? 아니죠. 신봉사는 딸 덕분에 몇 년 동안 가만히 집에서 앉아서 먹고 노니까 바깥 출입을 안 하니까 도량 하천 출입이 서툴다. 그래서 빠이 당기거든요. 앉아 노니 도량 출입이 서툴구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작품 속의 인물이 아니죠. 제3자. 작품 밖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설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와 그다음에 B는 둘 다 설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또 두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모평 문제에서는요, 이상하게 사자성어가 잘 나와요. 저번에 나왔죠. 잘 나오더라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몇 개 정도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나 저거 아는데?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획에 담기는 신봉사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난이도는요, 중간쯤됩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난이도가 3이죠. 그래서 기본은 알아야 되겠다. 기본은 알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요, 질문이 상당히 깁니다. 모평 문제에서는 질문이 상당히 긴데, 특히 기억 부분은 앞과 뒤를 볼 때에 문제 풀 수도 있고 이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감을 잡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내 딸 심증이는 무슨 일에 빠졌어? 날이 전문 좀 모르는 거. 날이 전문인데 왜 안 오노? 주인에게 잡혀 못 오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젊게 오는 길에 동무에게 붙잡혀 있어 못 오는가? 이는 뭐냐면 신봉사가 딸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자, 딸을 기다린다. 몹시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서 뭘까요?
자, 학수부대 보겠습니다. 학수란 것은 학의 머리입니다. 머리를 빼냄시 몹시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학 목처럼 쭉 뽑아가지고 오니 안 하니 이렇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는 어떤 쓰는 말일까 이거는? 자,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면 통할 수 있네요. 답 몇 번? 1번. 답입니다. 자, 두 번째 결초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풀을 맺어가지고 풀을 이렇게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결초봉을 하면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죽은 홀령이 되어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 뭐 말일까요? 풀하고 뭐 죽은 홀령하고 어떤 관계 있을까요? 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위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무에게는 본 부인이 있고 또 첩이 있었대요. 위무의 아들 위가가 있었는데 위가의 아버지 위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아마 죽게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위가한테 아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이혼을 할게. 그렇게 아들에다가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나의 첩을 내가 죽거든 개화시켜라. 다른 데 시집을 다시 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나서 아버지의 병세가 더 위중하게 되었대요. 위중하게 됐을 때 내일 모레 죽을 정도가 됐을 때 아버지가 또 이혼을 하더랍니다. 위가한테 아들한테 내 첩이 있잖아. 내가 죽거든 순장을 해달라. 이런 또 이유를 남기는 거야. 순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첩이 따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죽는 겁니다. 그러나서 위가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요. 돌아갔는데 위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이 진짜 유언이다. 해서 개가를 시켰답니다. 쉽게 해서 뭡니까? 다른 데 시집 보냈다, 살려줬다 이런 뜻이죠. 훗날 위가가 장군이 되어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상대 장수와 이렇게 맞붙게 되었죠. 그런데 상대방의 장수가 말 타고 오다가 갑자기 풀밭에서 떠부러졌어요. 그러나서 위가가 그 장수를 잡고 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가 보니까 상대편의 장군이 말 타고 오는데 왜 넘어진가 보니까 풀이 서로 엮여져 있는 게라요. 적군의 장수는 그것을 모르고 말 타고 달려다가 그 풀에 걸려서 말이 같이 넘어진 것이죠. 그때 위가가 그 정을 잡았다는 겁니다. 큰 용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위가 꿈에 웬 나이 든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나는 당신 아버지의 첫 아버지다. 내 딸을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 홀령이나마 당신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홀령이나마 당신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풀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은혜를 갚았으니 홀가분하게 떠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은혜를 받겠다 하는 것으로 죽어 홀령이 되어 또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게 벨초보험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게 됐죠.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데요. 살아서 당연히 은혜 갚아야죠. 다음에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자, 직결하면은요,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서로가 불쌍의 일입니다. 동병상련, 서로가 불쌍의 일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렇게 쓰는 말이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동병상련. 많이 들어봤죠? 자, 다음에 수고초심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뭐냐, 영혼은 있잖아, 그죠? 영혼은요, 죽으면요, 죽을 때가 되면요,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죽는답니다. 여가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굴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서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수고초심. 자, 이걸 좀 잘 해야 되겠죠? 다음에 적반하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도둑인데요. 도둑이 오히려 돌이켜 도둑이 오히려 지팡이 또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를 든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대. 주인이 몽둥이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되는데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겁니다. 완전히 앞뒤가 바뀌죠. 그래서 적반하장이다 하면요,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주로 쓰는 말입니다. 자, 이 5가지. 저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요, 이 5가지 정도 사전서는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또 봐요.